네, 국내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국장과 그리고 국내 뉴스들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외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네,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이 거품이냐 아니면 아직도 더 가느냐 논쟁이 많습니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블룸버그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AI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Amazon is spending $100 million to AI. 아마존 이제 AI에 1조 투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AWS 생성용 AI 혁신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동안 주도를 해왔던 이 AI 투자 경쟁에 아마존까지 뛰어드는 겁니다. 킥박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아담 CEO가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생성용 AI를 둘러싼 경쟁을 10km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걸음 앞선 다른 주자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가요? 이건 10km 경주입니다. 즉, 업체보다 몇 달 늦게 뛰어들었지만 앞으로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마존은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도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AWS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AWS AI를 훈련시키고 데이터도 저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1위인 아마존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AI 경쟁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투자 행보를 보면서 확실히 비전이 좋다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이번 행보에 아마존에게는 어떤 부분이 호재가 될까요? 네, 아마존 빅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B2C 고객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일반 고객들의 데이터가 풍부한 만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자회사이자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줄여서 AWS라고 하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40%나 달합니다. 아마존을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기업 아니냐,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하는 데가 아니냐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요. 돈을 벌어대는 데고 바로 이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일찌감치 많은 고객 데이터를 관리해 오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참 좋구나라는 거를 일찌감치 눈을 떴었고요. 전자상거래도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걸 예상했던 만큼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강구해 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클라우드였고요. 이렇게 선제적인 진출 덕분에 현재 시장 점유율은 40%대고요. 이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0%, 20% 정도 차지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이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보다도 더 높은 클라우드 사업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던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앞섰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의 경쟁력에서는 조금 뒤처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요. 챗GPT를 통해 굉장히 앞선 검색 능력을 가져왔고요. 이에 뒤처질래야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바드라는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요. 시장에서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클라우드 3대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의 선택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러한 직접 고객들과 소통하고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의 지원책을 만들겠다라면서 조금 다른 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가 바로 이러한 기술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건데요.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들과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연결하는 AWS 생성형 AI 혁신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투자액 자체도 워낙 크기도 한데 이 컨셉 자체가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용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솔루션 설계자들이 모두 투입돼서요. 만약에 이 서비스를 쓰려는 사람들이 고객들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이 기업들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게 기업의 운영에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가 등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용자들을 위한 사용자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을 위한 AI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아마존은 최근에 발표했을 때도요, 이러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놀 수 있는 생성형 AI 다양한 기술들을 같이 놀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직후에 아마존이 진출한 거는 약 7개월여 만입니다. 그만큼 늦다 보니까 이러한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늦는 만큼 더욱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라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건 방향 자체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의료, 금융, 그리고 제조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아마존의 이 혁신센터를 활용해 AI 기술에 기반한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중장기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AWS 최고 경영자 아담 셀립스키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원의 재분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클라우드 산업을 기존에 해왔던 서버를 확장하고 그 용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위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1위 사업자 이 아마존이 과연 생성형 AI 기술에서 뒤처졌던 능력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더욱더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그 실적과 그 실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투자 행보를 보이는 건 비단 그런데 아마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일본의 거대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 그룹 몇 차례 큰 규모의 분기 손실 이후에 그동안은 사실 좀 방어적인 접근을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열린 연례주주총회에서 소프트뱅크가 방어 모드에서 이제는 공격 모드로 전환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이후에 이제 다시 공격 모드로 태세를 전환한 건데요. 이런 전환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현재 진행 중인 AI 붐을 꼽았습니다. 바로 이 분야가 인공지능인데 어떤 미래성을 보고 소프트뱅크에서는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분야, 어떤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결정을 안 했는데 방향 자체를 AI를 보겠다라면서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계 일본인이죠.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대기업 그룹입니다. 통신사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바로 VC, 벤처 투자 기업으로서의 소프트뱅크의 역량 굉장히 높았었고요. 이때까지 안 유명했었던 작았던 기업들을 미리 발굴해서 이 기업들이 현재 빅테크 기업이 되는 기업까지 키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 같은 그룹입니다. 기존에는 중국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인데 초기 투자를 대규모로 잘해서 지금의 큰 빅테크 기업을 본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손정희 회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투자 붐이 일었던 이 시기에 이 소프트뱅크는 잘 날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들이 파산을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소프트뱅크 벤처스에 드디어 위기가 왔다, 손정희의 감각이 떨어졌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이번 5월엔 20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1년 분기의 실적이 발표됐었는데 9,701억 엔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무려 20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일본 증시도 좋고요. 일본 기업들이 사업을 잘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쏟아지면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을 잘 못해버린 이런 악순환의 결과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핵심에는 이러한 소프트뱅크의 강점, 벤처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요. 자, 그간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는 것, 이제 자금이 다 떨어진 게 아니냐, 알리바바의 지분을 계속 팔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손정희 회장의 의견에서는 드디어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마치고 공격적으로 본격적인 비상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핵심은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 혁명이다라는 손정희 회장의 이야기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의 중심에 바로 AI 기술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요, 나는 인류가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되는 것보다 보다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인간 주도하에 이 AI 혁명의 기술 발전을 자신했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3년간 신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모아둔 돈이 무려 5조 엔에 달한다. 한국 돈으로 약 45조 원인데요. 이 정도 돈을 모아놓은 만큼 지금부터는 참았던 자금들, 모아놨던 자금들을 쓰기 시작하고 투자를 할 돈들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즉, 몇 년간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요. 앞으로는 AI 기술의 투자를 통해서 정말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미래를 그리겠다라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될지 그리고 여기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의 빅테크 기업만큼 또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생성형 AI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현재 이 소프트뱅크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관심 끊임없이 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커지는 만큼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인재들도 필요하거든요. 관련된 기사는 저희가 국내 뉴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소송전 불사하는 AI의 인재 쟁탈전이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겼는지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 GPT 등장에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 안에서 한국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AI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막상 뛰어들려고 보니 근본적으로는 국내의 AI 전문 인력의 절대 규모가 굉장히 적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해외에서도 AI 전문 인력들을 찾는 곳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경쟁을 촉발한 오픈 AI는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쫙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계속 이 트위터에 챗 GPT 팀을 모집합니다라는 구인 공고를 올릴 정도입니다. 최근에 국내를 보면 네이버는 SK텔레콤의 인력 빼가기를 멈추라는 요청까지 담은 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물밑의 이직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생성형 AI 기술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슈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않죠. 왜냐하면은 이 산업이 언제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AI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바라보고 공부를 시작했고 전문적 지식을 쌓는 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기술의 투자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국내에도 해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요. 김광섭 카카오브랜드 CTO, 기술 최고 책임자죠. CTO가 최근에 SK 쪽으로 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계속 이직하면서 네이버가 AI 기술의 인력 보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은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서로 소송전을 들어가는 등 그만큼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이죠. 알파고 사태 때 한번 AI 붐이 불었습니다. 당시에 AI 기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경쟁력을 갖는다라면서 한번 불었었는데 그 이후 잠잠해졌었던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금 올해 들어서 생성형 AI 기술 때문에 다시 붙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실제로 숫자라도 확인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2022년 인공지능 산업 실태를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큰 사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번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2022년 기준 부족한 인력 수가 7,800여 명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에 필요한 인원은 무려 4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많으나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직업 구축에 그리고 산업 투자에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 생성형 AI 기술을 필두로 해서 AI 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AI 기술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맨파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필사의 향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인력의 구인으로 이어질지 이 시차가 필요한 문제다라는 이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나 전문 지식을 쌓는데 노하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기술 시간이 필요한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챗GPT만 해도 현재 인력이 4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챗GPT 같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생성 AI 기술도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계속 인력 부진난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그리고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진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AI 기업들이 뭉친 초거대 AI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주요 AI 관련 기업들이 초거대 AI 기술과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라는 건데요. 초거대 AI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양질의 학습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랑 제도 개선 건의에 앞으로 나설 방침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선보이는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이 산업이 무르익을 수 있으냐, 이 산업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젠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 기업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출범한다라는 것인데요. 국내 AI 관련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요, AI 클라우드 기업 19개사와 그리고 관련 일반 기업 63개사가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이 전문 기업들은 향후 국내 AI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앞서 말씀해드린 인력이 부족한 부분 어떻게 충원을 할 거며 전문 인력을 만들 것이냐라는 연구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 부분이죠. 과연 AI 기술의 경쟁력,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되며 이와 더불어서 어떤 규제와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향후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에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술의 힘을 최대화하는 일, 이게 앞으로 산업이 이끌어야 가야 될 주도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기술 경쟁력 국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도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AI 기술 중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기술 표준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AI의 붐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옷의 붉은 계열처럼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도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